한자 하는 콩TV 9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누르고요. 자, 단어 읽기 들어가겠습니다. 벌써 3일차가 됐네요. 이제 4일차, 3일차를 완수하고 4일차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만금이 되네요. 만금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시면, 썩 많은 양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만금. 1억 천금, 뭐 비슷한 말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1만 만자와 이 앱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김씨, 김씨성을 말하는 쇠금도 되고 성김도 되는 이 쇠금자를 잠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만 만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설명 한번 볼까요? 자, 풀밭에 온갖 원숭이가 1만 마리. 원래 이 위에 풀초는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갈의 입을 의미했다. 즉 많은 정갈의 상형이다 라고 했는데 원래 설명과 또 보충 설명이 조금 다르죠. 이것은 원숭이 우로 꼬리를 보이면서 뒤돌아 앉아있는 원숭이를 본뜬 글자다 그랬어요. 원숭이 우가 어떻게 된 건지 볼게요. 여기 사진 보겠습니다. 네, 소전에서 보이는 원숭이 우라는 건데 원숭이의 특징인 요 말린 꼬리, 말린 꼬리가 보이고 양쪽으로 이제 엉덩이겠죠. 엉덩이나 몸. 이건 뒷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엉덩이하고 다리, 여기 꼬리. 그래서 마치 이제 이건 등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원숭이 우가 맞아요. 그래서 1만 만을 익히는 김에 원숭이 우까지 같이 익히자고 제가 원숭이 우의 소전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울 때 이게 원숭이고 원숭이가 풀밭에 있는데 1만 마리가 있다. 그래서 원숭이 우다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게 원숭이 우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원숭이 뒷모습이 이렇게 있고 여기 꼬리가 있을 거고 다리고 이렇게 있고 이걸 뒷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의 이거 엉덩이 부분 이게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꼬리 여기가 꼬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등 이렇게 해서 원숭이 우를 우리가 한번 익혀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숭이가 풀밭에 있는데 10,000마리나 있다. 요렇게 우리가 외우자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만만은 이렇게 외운다.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죠. 전갈의 입을 상영했다. 즉 많은 전갈의 상영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래 원숭이 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갈, 그러니까 전갈을 상영한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옛날 전갈 이거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앞에 이런 식으로 전갈의 모양이 있었어요. 이걸 상영을 한 거예요, 전갈을. 그래서 이게 이 전갈의 뾰족한 입이나 뭐 손, 입이겠죠. 입이고 이렇게 1만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갈이 1만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갈을 부르는 옛날 고대의 발음하고 1만만을 의미하는 고대의 발음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을 본떠서 그린 형태는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발음이 똑같으니까 이 전갈 모양으로 만든 요 글자 가지고 우리가 1만만이라고 쓰자. 그렇게 옛날에 약속을 하고 빌려 쓴 거죠. 그걸 우리는 가차라고 합니다. 자, 그런 흔적이 그러면 전갈을 뜻하는 글자는 1만만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갈 이게 1만만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전갈이냐 1만만이냐 헷갈리겠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전갈을 뜻하는 글자를 새로 만듭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글자가 전갈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전갈체는 완전히 진짜 한자를 전공하시는 분 외에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거에 일만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전갈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이게 전갈의 상형이다라고 해서 외우면 공부하면 그것도 뭐 맞지만 그냥 쉽게 외우려면 일단 원숭이 우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원숭이 우를 받아들이고 그 원숭이가 1만 마리 있다. 요렇게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숭이 우도 익히면서 1만 만도 아주 쉽게 익히자라는 차원에서 원숭이 우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옆에 있는 만금에서 쇠금이면서 성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래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옛날 모양을 보면 자, 이거는 거푸집이에요. 거푸집을 아시나요? 거푸집이라는 건 어떤 주물, 금이나 이런 것들을 녹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모양을 부으면 그 안에서 그릇이 되거나 뭐 어떤 도구가 되거나 만들어지는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틀을 말하는 거예요. 틀이고 요 안에 있는 요 두 개가 주물이에요. 주물. 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쇠금을 했는데 이제 성김으로도 쓰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물론 성이 김씨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니까 이거 뭐 외우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요것도 거푸집이고 이게 금 안에 있는 쇠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요걸 그냥 나는 김씨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푸집을 뭐 이해하는 것도 싫고 그냥 머릿속에 잘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사람이 굴착기로 땅을 막 파면서 땅 속에 있는 금을 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여기가 사람 그리고 요게 저는 굴착기 모양이라고 본 거예요. 굴착기로 땅이 이렇게 있는데 팍팍팍팍 하고 흙을 막 파는 거야. 그러면 금을 캐려고. 그런데 실제로는 요 밑에 있는 게 금이냐? 아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오죠. 돈이 월급.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열심히 굴착기를 가지고 땅을 파다 보면 월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쇠금 아니냐? 돈이죠, 돈. 쇠금 아니냐? 이렇게 외우는 것도 훨씬 더 재미있으면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쇠금은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서 거푸집 그 다음에 여기 주물 이렇게 해서 쇠금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고 아니면 사람이 굴착기를 가지고 땅을 팍팍팍팍 파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돈이 된다. 월급이 나온다. 이것이 쇠금이다. 그렇게 금액이다. 돈이다. 라고 외우는 것도 다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쉬운 쪽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만금도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다음 글자 볼까요? 다음 글자는 동그라미로. 네, 요거는 뭐 쉽죠. 앞서 1만만을 했으니까 만인, 사람인. 참고로 사람인은 원래 요렇게 생겼던 걸 요렇게 생긴 게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옆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했고요. 그러면 앞모습은 사람의 앞모습은 머리, 몸통, 팔, 다리 이렇게 있는 거. 요거 큰 대자가 사람의 앞모습이다. 잠깐 복습했습니다. 다음 글자 넘어가서 모녀 나왔네요. 모녀. 계집 여자, 여자 여자 이것도 한자에 자주 나오는데 뭐 어렵지 않아서 금방금방 외우긴 하는데 이 계집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나면 어미 모자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계진여자 어떻게 됐는지 만들어지지 한번 볼게요. 자, 여성이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랬는데 옛날에 계진여자가 어떻게 생겼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겠어요? 여자가 다소곳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다소곳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자는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을까? 옛날에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 한자를 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권력자겠죠. 정치인이나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양반이나. 근데 그 사람들이 여자를 보는 관점은 가장 가깝게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시중을 들어주는 시녀들이죠, 시녀. 아니면은 뭐 부인이라도 어, 자기 그 당시에는 뭐 엄격한 남존 여비니까 자기 옆에서 무릎을 꿇고서 뭐 시중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나타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렸고 이걸 가지고 여자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이 모양이 여기서 변하게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미모자는 뭐냐? 어미모자는 자 아까 그 여자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됐어요? 애가 생기겠죠. 애가 생기면 뭘 해야 됩니까? 젖을 물려야죠. 그러면 이 아가씨에게 우리가 가슴을 표현해 줘야죠. 어머니가 됐으니까 그게 바로 점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상하니까 아예 위에를 연결을 해서 점 두 개를 이렇게 딱 나타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머니의 가슴이죠. 그러니까 시집을 안 간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애가 있는 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애를 가슴을 물려서 애에게 모유를 먹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을 잡아서 점 두 개를 찍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9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